안녕하세요. 온통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혈관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 해왔는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증상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수시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놀랄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슴 콩당콩당 뛰면서 두근거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잠을 잘 잘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다. 첫 번째,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손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심지어는 하얀 가루가 일어나거나 발뒤꿈치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으면서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눈이 건조해진다. 그다음에 입마름 증상이 있다. 그리고 손발이 너무 시리고 뭐 심지어는 또 저리기도 하다. 이런 증상들. 그리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진다. 자,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에 해당이 되나요? 자,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차다, 눈이 자꾸 뻑뻑해진다, 입이 마른다, 손발이 시리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머리카락이 푸석거린다. 자, 어떤 증상들 같으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심장으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로 혈액이 충분히 못 가니까 머리카락이 잘 빠지거나 푸석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억울한 것은 나는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그리고 그나마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증상들이 왜 빨리 개선이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를 뚫는데 우리가 솔을 이용해서 막 청소를 하죠. 솔로 막 여기를 이렇게 노폐물들을 이렇게 긁어내는, 밀어내는 이런 이제 처치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쓰레기가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나요? 즉, 혈행 개선제를 쓴다는 것은 이게 순환이 잘 되게, 아니면 혈전을 녹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 건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혈액이 잘 흘러가는 게, 순환이 잘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시원하게 내려보내면 쫙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혈액 양이 적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혈관 질환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혈관이 끈끈해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도 이게 순환이 개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혈액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울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름을 이렇게 식물 옆에다 이렇게 주고서요. 거름만 준다고 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거름을 준 다음에 비가 쫙 내려주면, 비가 내리면 그 영양들이 잘 흡수가 되면서 비가 딱 그치고 나면 식물이 쑥 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화분을 키우면서도 경험을 하실 텐데, 자, 이렇게 하수구 청소하는 비유를 했고요.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거름을 주고, 거름만 준 거 가지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빗물이 쭉 내려서 흡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은 혈액량이 부족해지거나 몸의 체액 또는 진액이 부족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혈허, 음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혈허 증상이나 음허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혈행 개선제를 써도 잘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들 중에서 사삼이나 맹문동 또는 녹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환자분이 또 그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체액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맹문동을 다려 먹고 있는데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오늘 이 강의를 좀 마련을 한 건데요. 자,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도 안 되는 것은 혈허, 음허 증상이다. 그래서 음허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다려 먹었는데도 또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 자, 이럴 때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가볍게만 어떤 약재 한 가지, 두 가지만 섭취를 해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상이 조금 심한 분들이겠죠. 자, 이럴 때 접근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혈관 자체가 좀 두껍고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을 보면 혈관이 굵잖아요. 그래서 주사바늘을 뭐 어디다 꽂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혈관이 두껍고 튼튼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고 나서 좀 병약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막 혈관이 거미줄처럼 얇은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혈관이 그렇게 가느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들도 이미 얇아지고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혈관으로는 혈액 자체를 잘 수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개선제를 아무리 먹는다 해도 그럴 경우는 개선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혈관 자체가 좀 더 두꺼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혈어의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량 자체를 늘리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제 흔히 이럴 때 투여하는 약으로서는 경우고라든지 사물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탕이라는 것은 당귀, 백작약, 청궁, 작약, 이 네 가지 약재를 달인 건데요. 자, 이런 원료들을 이제 끓여서 먹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제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다면 이제 철분제라든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해삼이라든지 선지라든지 아니면 소고기의 그 안심이라든지 아니면 곡식들 중에서는 그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퀴노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즐겨 먹는 거예요. 뭐 미역국을 자주 먹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약을 이용한다든지 음식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혈액을 좀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걸릴 거예요. 왜 내가 혈액을 보충하는 그 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걸 먹었는데도 또 개선이 안 됐는가 하는 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혈액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것은 지방은 하얀데 근육은 빨갛잖아요. 그 혈관들이 막 영양을 막 싣고 와서 그러니까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 근육량이 많이 있어야 내가 혈액을 많이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근육량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키는 똑같은데 60kg 나가는 사람하고 30kg 나가는 사람하고는 체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혈액량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랬을 때 혈액순환 개선제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환 개선제도 있겠지만 혈액량 자체를 늘리는 그런 치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량을 늘리는 치료, 이 세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두꺼워지게, 넓어지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잘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평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레시피로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브로콜리, 레드비트, 마늘 이용한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 그건 지난번 영상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혈관이 너무 가느다랗고 그다음에 순환이 안 돼서 몸이 차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 주스를 좀 꾸준히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근육량 자체가 너무 적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데 흡수하기 좋은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린다고 뭐 먹는 건 소홀히 하시면서 운동만 많이 하시면 오히려 그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근육량이 더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 여기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혈관 자체를 두껍게 해야 된다. 혈액량을 보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레시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내가 이제 혈관을 넓히고 잘 먹고 해서 개선하기까지 이제 뭐 일주일이고 아니면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나 손발 시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겠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막 두근거리다든지 이제 아니면 막 뻐근하게 아픈다든지 이러면은 막 괜히 겁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가운데 심장이 있고 거기서 굵은 혈관이 나오죠. 우리가 심장이 흔히 막 왼쪽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중앙에서 약간만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많이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그렇게 심장이 있는데 거기서 혈관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혈관이 나와서 이제 목 쪽으로 해서 머리로 가는 혈관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옆으로 팔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있고 그리고 이 늑골들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 주변 부위 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 그렇게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두근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가슴 중앙부를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중이라고 해서 양쪽 유두 가운데를 전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살짝만 돼도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 내가 이 혈액순환이 몹시도 안 되는구나. 특히 심장에서 들고 나니 혈액순환이 몹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전중은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늑골 사이를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부로 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쇄골 밑에 늑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12개의 늑골이 있죠. 근데 그 늑골 사이사이로 이렇게 혈관이 흐르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우리가 어깨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이렇게 굳으면 조금만 만져도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혈액순환이 몹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늑골 사이사이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해도 아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여기를 다 풀어주면 의외로 가슴이 이렇게 답답했던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물론 여기만 개선한다고 해서 그 몸 안에 흘러다니는 혈액 그 자체가 개선이 안 되면 혈액의 질이 개선이 안 되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답답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럴 때 효율적으로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가슴이 답답할 때 그 늑골을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슴 부위를 직접 내놓고 하기가 이렇게 수월하지 않으니까 제 손을 대신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손가락뼈 하나하나를 늑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몸 바로 밑에 있는 쇄골이고 그 밑에 늑골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그냥 하면 이게 피부가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혈액순환 잘 되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크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닥터머스를 쓰지만 이제 집에 뭐 열크림이라든지 다른 크림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자, 이렇게 켜볼게요.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이걸 단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쇄골이라고 했죠. 쇄골 밑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세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세게 할 수도 없고요. 아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호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도 하되 이거를 이렇게 사이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관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있거든요. 특히나 그 가운데 흉골은 이제 이 복부대동맥 배로 내려가는 그 혈관이 굵기 때문에 그걸 뼈가 딱 이렇게 가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옆으로 이 늑골 사이사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서 이렇게도 하되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살살하고 이 늑골 사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그 흉곽 늑골을 마사지 지금 이 모델 하시는 분 여기 하니까 엄청 아프신가 봐요. 아프다고 하시는데 자, 아프다고 할 때는 아우 무조건 참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강도를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횟수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이제 덜 아파져요. 그러면 그건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손목이 아파서, 손이 막 시리거나 저리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할 때 마사지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 손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손목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이 손목으로 내려오는 이 근육들이 긴장이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풀어보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오시는 게 좋은데, 자, 여기는 이제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손목에서 좀 해줄게요. 여기에서 요령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막들이 좀 부드럽게 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 근막을 이렇게 펼쳐주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손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아픈 데가 여기거든요. 엄지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여기가 많이 아파하세요. 평소에 손목이 좀 아프시죠? 네. 그래서 잘 됐네요. 손목 아프신 분이 지금 모델을 하게 돼서. 자, 이렇게 제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펼쳐주듯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할 때 이게 괄사라고 하는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이게 피부가 좀 벗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대고 지그시 하면서 이렇게 근막을 이렇게 떼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손목이 아플 때 손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풀어줬던 것처럼 여기 손 사이도 풀어주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손목 아프신 분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도 이렇게 그 먹는 것으로서만 면역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손발을 이렇게 사이사이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손목이나 아니면 손시림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손등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괄사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얘는 많이 아프지는 않는데 만약 이런 걸 또 가지고 계시다면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절과 관절 그 사이는 조금 더 예리하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영상 잘 보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이런 도구,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도구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 좀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630나노미터의 그 파장을 가진 빛인데요. 이걸 사용하다 보면 이걸 괄사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조금 하다 지칠 수 있는데 이게 도구를 빌으면 조금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불이 들어오면서 돌을 따뜻하게 데워져요. 그래서 따뜻한 돌로 하니까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좋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런 게 아니어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도구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이제 다른 도구가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시리다든지 다리 쥐가 난다든지 이럴 때 마사지 요법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량을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것 여기까지 노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튼튼한 혈관 가지고 혈액순환이 다들 원활하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